8월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엔비디아 실적 좀 발표됐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는 조금 부진한 편이죠. 그래서 선수 교체 타이밍 아니냐, 주도주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좀 쉬는 동안에 다른 주식 좀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돈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이 내용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가 결국은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근데 뭐 사실 한 7%, 8% 빠졌다고는 하지만 고점 기준으로는 15% 맥스로 빠져 있고 폭락했다고 보긴 어렵고, 워낙 많이 올랐던 거 숨고르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고, 덩달아서 빅테크도 요즘 좀 재미없죠. 지금 구독자분들도 요즘 증시는 오르는 것 같은데 빅테크 많이 들고 있는 제 계좌는 재미가 없어요 하시는데,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빅테크가 횡보하고 조정받고 있고, 나스닥 반도체 조금 재미없고, 그동안 못 올랐던 다우지수나 나머지 주식들이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장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빅7 지수 빨간색 그래프 주춤하고요. 나스닥 100 지수 주춤합니다. 주춤한 사이에 아래 그래프 보면 막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두 지수가 보이는데, 바로 다우 지수 노란색과 빅7을 뺀 나머지 S&P 493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좋게 해놨는데, 키 맞추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오른다고 해서 1년 내내 오르는 게 아니고, 또 1년 내내 떨어지는 게 아니듯이 돌고 돈다, 순환매 장세다. 그래서 요 기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빅7이 지배하던 시절 같다. S&P 500 493 종목이 2년 만에 수익률을 역전했다 그랬는데, 이번 주도 2주 연속 빅7 나스닥보다도 나머지 다우와 S&P 493, 즉 비기술주들 좀 덜 올랐던 주식들이 오르는 장세였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많이 고민되시는 게 이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9월 하락장이 온다는데 괜찮을까요에 대한 내용도 따로 할 거지만, 일단 지금 좀 조정 좀 받는 빅테크를 매집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는, 이제 달리는 말 같아 보이는 다우지수, 배당주, 가치주 이런 거 좀 따라갈까요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 오늘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그래도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잠깐 특이사항만 요약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사실 지난주에 미리 프리뷰도 한번 드렸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번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주 원인이었던 데이터 센터 AI 매출이 이번 사이클 들어서 그래프가 처음으로 꺾인 거 보이시죠? 아니 여전히 100% 넘게 상승하는데 무슨 소리세요?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성장주는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가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진다가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되는 만큼 주가의 상승 탄력도 좀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사실상 엔비디아 이제 뭘로 돈 벌어야 하면은, 옛날에는 게임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이랬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로 돈 다 법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데이터 센터 매출로 돈 버는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진, 부르는 게 값이었던 엔비디아 반도체 마진도 계속 오르다가 이제 끝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이번 사이클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마진이 높은데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시장은 확실히 앞서서 반영하니까 선 반영하는 거죠. 이제 마진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나 보다, 좀 꺾이나 보다, 좀 우려하는 부분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무 담당자가 아유 걱정하지 마라, 지금 신제품 나오면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직원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판촉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마진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고, 또 신제품 내년에 나오면은 다시 올라갈 거다, 이거 마진 괜찮다 해도 이제 시장이 약간 그래도 좀 걱정스러운데 라는 핑계를 대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GPT 덕분에 2022년 이후에 엔비디아의 마진이 미칠 정도로 올라갔었죠. 이게 마진율인데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습니다. 총 마진율이 70% 넘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렇게 기록적인 마진에도 더 이상 투자자들이 놀라지 않고 있다. 참 이게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잘할 거라고 기대치가 높아지면 실제로 잘해도 에이 하면서 약간 실망하는 게 또 주식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라는 이슈도 많았는데, 결국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의 우려가 좀 커지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이라고 불리는 괴물칩이라고 불리는 블랙웰이 이번에 원래 나오기로 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밀려가지고 원래는 3분기 출시 예정이었는데 4분기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도대체 이거 언제 나오는 거냐 했는데, 이제 젠슨 황이 좀 기다려달라, 4분기에 나오는 건 맞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월가나 시장 참여자들이 모르겠다, 좀 의심스럽다, 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끼면서 좀 조정 핑계를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빅테크가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싹쓸이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의 빅테크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신제품이 늦게 나오면서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또 월가가 우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야, 빅테크들이 지금 신제품 새로 나오는 거 기다리느라고 지금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매출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영향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제품 나오면 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겠죠. 빅테크가 싹쓸이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요약을 드렸는데, 상승 재료가 뭔가 기대감이 또 붙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좀 쉬었다 갈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숨고르기 정도? 이거 가지고 폭락한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외부 이슈가 아닌 이상 엔비디아 자체 실적으로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제 점점점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비율이라는 게 예상보다 얼마나 더 많이 서프라이즈를 하냐는 건데, 점점점 이 눈높이 대비 서프라이즈가 약해지고 있죠. 워낙 기대치도 높은데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눈높이에 맞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서학기미들은 역시 트렌드에 밝아서 그런지 엔비디아 고점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한 달 새 2,800억 원 순매도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약간 단타개미들이신 거죠. 왔다 갔다 순매수했다가 순매도했다가 그러신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서학개미 추세를 봐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장기 투자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제가 이제 요약은 해드렸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이번 시장 주도주고 AI 트렌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 거는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긍정 리포트와 부정적인 리포트 4개 정도로 엄선했습니다. 일부러 균형감 있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소목라운지 검색하시면 제가 주요 리포트들 이렇게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올려둡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론은 그래도 엔비디아 대체 불가하다. 조정은 기회다. 블랙웰이라고 하는 신제품 말고도 지금 AI 플랫폼도 나오고 국가가 AI 앞다퉈서 하는 쏘버린 AI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너무 투자들이 단기에 매몰돼 있다가 낙관론이고, 신중론은 근데 그런 것들 다 반영돼 있다. 지금 다 아는 사실 아니냐. AI 좋은 거 누가 모르냐. 근데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 있으니까 뭔가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 내년에 빅테크가 계속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지 누가 아냐. 그게 이제 신중론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반 나뉘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카페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거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고객사들이거든요. 요거 장표 보시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요 기사들이 이번에 나온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월가의 대형 하우스들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러면은, 올해까진 좋은데 내년부터 빅테크들이 예전 같지 않게 투자를 좀 줄이거나 하기 시작하면 결국 엔비디아도 위험할 거다. JP모건도 빅테크가 돈 줄이면은 엔비디아 매도 신호다. 향후 2, 3분기 내에 그 시그널 나오면 바로 매도할 거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엔비디아 매도 시그널은 빅테크 돈 줄이냐 마냐다. 이런 거 보이는데, 요 왼쪽 장표 보시면 요게 엔비디아 고객사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기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입니다. 매출의 20%.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버는 돈의 5분의 1, 즉 20%는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가 10%.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두 회사가 사실상 엔비디아 지금 주가에 기여한 비중이 한 2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이제 돈 좀 그만 써야겠는데 하는 순간 이제 엔비디아 주가 꼬꾸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파벳도 있고 테슬라 이런 주요 빅테크들의 매출 비중이 45%,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45%는 빅테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여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거 참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도 진짜 빅테크가 엔비디아 그냥 완전 주가를 들어 올려줬구나, 먹여 살렸구나 싶을 정도로 의존도가 심해서 이게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덕분에 튼튼하게 잘 오른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은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빅테크가 너도 나도 서로 AI 대장주 먹으려고 하고 투자를 급증하겠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월가에서도 이제 잘 유심히 보자는 거죠. 향후에 신호가 나오면 엔비디아 매도 시그널이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월가에서 더럽게 투자 잘한다고 유명한 드러켄밀러라는 이 초고수가 엔비디아를 거의 다 팔았는데 이게 매도가 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그칠지, 이것도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니까요. 그래서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월가 초고수는 엔비디아를 거의 다 팔아놓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좀 조정 받으니까 잘 팔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러켄밀러는 이제 거의 다 엔비디아 전량 매도를 한 것 같고, 지금 포트폴리오 줄여놓고 약간 방어주, 배당주, 가치주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 같이 정리해봤고요. 저도 이제 엔비디아 좀 빠져서 좀 쉬었다 가려나 했는데, 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빠졌는데 또 다른 AI 관련 기업들은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실 수 있는데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AI 또 네트워크 반도체 기업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주가 또 많이 올랐고, 델이라고 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서버라는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도 서프라이즈, 너무너무 수요가 강하다 해서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점이다, 뭐 꿈물이다, 쉬어간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있고 약간 실적이 부진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혼조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인텔이라고 하는 기업이 요즘 많이 빠져있고 폭락해 있는데, 지금 이제 인텔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큰 소리 쳤던 파운드리,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TSMC처럼 우리도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 즉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할 거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모았었는데 결국은 인텔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규모 조직 개편 구조 조정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를 팔던지 분사하던지 해가지고 그냥 하던 거에 집중하겠다 하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그래 그거야 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오르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인텔에 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인텔 많이 빠진 주식에 관심 많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혼조세였다,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데 뭐 본격적인 하락이다, 이거는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AI 이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 아마 기사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챗 GPT 만든 오픈 AI 아시죠? 오픈 AI에 애플과 엔비디아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요게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어떤 최대 AI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 시총 1등 애플, 2등 마소, 3등 엔비디아가 모두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주주가 되겠다고 다 뛰어드는 셈이거든요. 야, 그 정도로 진짜 오픈 AI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자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몸값이 또 뛰어 올라서 시총 1000억 달러, 130조 이상 평가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기사 보고 딱 떠오른 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대주주입니다. 무려 지분 49%.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들고 있어서 조금 편드는 걸 수도 있는데, 오픈 AI의 몸값이 오른다, 그러면 대주주 마소의 지분 가치도 쭉쭉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 투자해 놓은 기업 덕분에 또 효자 노릇을 해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도 또 추가 투자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부터 투자했는데 지금 투자한 거 대비 수익률이 뭐 몇 배 나옵니다. 최소 5배 이상 10배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몸값이 지금 오픈 AI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마침 오픈 AI의 챗 GPT도 주간 사용자 수가 작년에 2배 올랐고, 한국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의 이용자도 1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96만 명. 챗GPT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396만 명, 전 세계 2억 명입니다. 많이 늘고 있어요. 몸값도 당연히 그러니까 따블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군비 전쟁, 투자 전쟁, 쩐의 전쟁은 계속되는 거 아닐까,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애플, 엔비디아 정도나 되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거지, 돈 없는 기업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 같은 개인이 오픈 AI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지금 서로 돈 싸들고 지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더 장벽이 공고해지지 않을까, 돈 놓고 돈 먹기인 거죠. AI 기술력을 지분으로 또 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챗GPT는 거의 항상 오른쪽에 켜놓고 수시로 팩트체크도 하고 기사 검색도 하고 자료도 만들 때 도움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기 때문에 간접 투자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도 하고 있고, 뭐 반도체나 AI, 빅테크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좀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단기 조정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고점 대비 한 10%, 11% 빠져 있는데 또 추가 매수하기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분할 매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제 엔비디아 좀 쉬었다 가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AI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약간 바톤 터치는 할 수 있는데, 애플도 이제 9월 9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장이 AI 스마트폰 공개, 새로운 스마트폰 시리즈 공개를 하는데, 마침 또 괜찮은 리포트가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요것도 소목 라운지 올려두겠습니다. 지금 AI가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페이지 2에서 페이지 3, 즉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다. 그래서 뭔 소린가 봤더니 1단계는
생성형 AI의 등장, 22년이죠. 챗GPT의 등장 덕분에 엔비디아 난리 났었고 2단계에서는 기업 대상으로 일단 기업이 먼저 도입을 하죠. B2B 어려운 말로 기업 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들. 이제 페이즈 3, 3단계는 이제 산업 전반 개인화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그런 게 이제 애플 같은 게 대표적인 주식이 되겠죠. 개인들이 이제 체감하는, 실감하는 아직은 기업들 딴에서 와 이거 AI 쓸만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페이즈 3는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일반 전혀 AI에 상관없던 개인들도 야 이거 되게 편리한데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대중화 단계에는 이제 애플 같은 회사들 B2C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애플도 기대감이 좀 붙을 것 같고 물론 이 행사 날에 별게 없으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있고요. 참고로 애플 얘기 나온 김에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입니다. 가서 이제 핸드폰도 사시고 뭐 가전, 세탁기, 냉장고, PC, 노트북 이런 거 사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인데 요게 이제 딱 전형적인 미국의 경제 사이클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풍향계 역할을 하거든요. 월마트도 있지만 베스트바이도 경제 선행지표로 역할을 해주는데 요거 딱 보시면 이렇게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주가가 21년부터 이제 22년 금리 인상하니까 딱 부진했다가 이때가 이제 냉각기였죠. 베스트바이, 그러니까 PC도 안 사고 모바일도 안 사고 가전도 안 사고 왜냐면 고금리 지속되니까 당연히 다들 이제 돈 묶여가지고 소비 냉각됐다가 이제 약간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드디어 이제 최악은 지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베스트바이의 CEO가 뭐라 그러냐면은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애들 덕분에 AI PC, 노트북 수요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모바일이 교체 수요가 없었는데 좀 판매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가전이나 게임은 좀 약하긴 한데 요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요쪽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AI 덕분이다. 그래서 지금 AI발 교체 수요 초기로 판단하고 있고 요게 이제 전방위로 카테고리 확산이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 코멘트가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PC 업체, 스마트폰 업체,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회사들은 좋은 신호가 되겠죠. 소비자들이 이제 교체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9월달 이럴 때 애플이 신제품 시리즈 발표하면 대폭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지금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바꿔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좀 업데이트해서 잘 담긴 리포트가 또 괜찮은 게 나왔어요. 온 디바이스 AI 2025년이 시작이다라는 리포트로 상당히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이거 소목 라운지 네이버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애플 기기가 다 합쳐서 이제 숫자로 봤을 때 22억 명 정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AI로 인한 신규 매출과 교체 수요와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또 들어오겠냐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이 기사도 인상 깊었는데 아마존도 이제 드디어 AI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AI 비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유료화. 미국 기업들이 그 소비자들 지갑 털어가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늘 느끼지만 구독제 아주 잘하죠.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 자동 결제 지갑 털이 아주 잘해가는데 10년 만에 AI 비서 알렉사라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업데이트하면서 드디어 이제 구독 모델에 탑재합니다. 이제 회수하겠다는 거죠. 투자한 거 돈 좀 벌어보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아마존이 AI 비서 알렉사를 출시한 게 2014년이었는데 딱 10년 만에 2024년 10월에 이걸 출시하면서 이제 생성형 AI가 탑재되니까 조금 더 똑똑하겠죠. 근데 이제 곧 탑재되는 모델은 챗GPT의 경쟁사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라는 제품. 그래서 지금 앞서 보여드렸지만 챗 GPT 연합이 있고요. 그 경쟁 엔트로픽 연합이 있습니다. 클로드 연합이 있는데 아마존은 이제 챗 GPT는 못 잡았으니까 경쟁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클로드고 여기에 아마존이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다른데 어쨌든 아마존도 이제 야심차게 신제품 출시하면서 구독합니다. 월 $5에서 $10. 그래서 생성 AI가 탑재 안 된 모델은 알렉사 클래식으로 냅두고 무료 버전으로 냅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제가 미국 기업들 느낀 게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한번 맛보게 하고 생성 AI가 없는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약간 무식하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좀 과장폭해서 생성 AI가 있는 애들은 똑똑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들한테 무료로 쓸 수는 있는데 생성 AI 쓰려면 구독료 내세요.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존의 현금 흐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이 잘하는 구독제에 탑재를 또 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10월 달이고 9월 달에 이제 아마존의 자체 AI 챗봇 또 공개 예정인데 이건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애플도 AI 신제품 9월, 아마존도 9월, 10월에 자체 AI 계속 공개될 예정이고요. 고객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B2C 대중화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요약된 장표가 요건데, 구글은 이미 2024년 8월에 한두 달 전쯤에 월 $20짜리 유료 서비스 제공하겠다 발표했고요. 그거 되자마자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 쓰는 걸로 최대 월 $20 정도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했었죠. 그거 이번에 9월달 또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애플도 신제품 딱 내면서 챗 GPT 같은 AI 기능 쓰려면 돈 구독료 추가로 내세요. 약간 이렇게 할 것 같고, 아마존도 그의 질세라 월 $10 정도 내면은 우리가 만든 생성 AI 쓸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넷플릭스 때 OTT 구독 전쟁이 일어났듯이 넷플릭스도 구독해야 되고 디즈니 플러스도 구독해야 되고 한국에는 뭐 웨이브, 티빙도 구독해야 되고 막 소비자 지갑 털어가잖아요. 막 구독하는 데만 한 달에 몇만 원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약간 빅테크들이 또 이런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전쟁하면서 또 승기를 잡는 누군가가 살아남겠죠. 지금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약간 승기를 잡은 것처럼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는 또 10월 달에 로보택시, 그럼 또 AI 또 이슈가 될 텐데, 이번에 영화 스튜디오, 유명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멋있게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예전에 태양광 관련 신제품을 공개할 때도 그때도 위기의 주부들이라는 미국 드라마 촬영했던 세트장에서 발표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왕 발표를 하는 것 그냥 어디 행사장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스토리나 뭔가를 담아서 멋있게 발표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좀 기대치가 커져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좀 잘 발표를 해서 테슬라도 지금 4년째 박스권으로, 요즘 테슬라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별로 관심이 없어지셨죠. 거의 뭐 저도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주가가 조용히 있는데 좀 방향성을 줘서 좀 시원하게 박스권 뚫고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테슬라는 올해 말 내년에 로보택시도 있고 저가형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 기대감은 많은데 좀 이제 실제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쭉 이번에 또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한 김에 AI 반도체 관련 또 빅테크 관련 기업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익 실현 나온 거, 나스닥 숨고르기 나온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 고민은 쉬어가는 빅7을 지금 좀 매집할까요? 아니면 지금 달리고 있는 당분간 좀 좋을 것 같은 다우나 나머지 주식들을 살까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비중은 이쪽이 훨씬 큽니다. 빅테크 조정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빅테크 이제 끝물이다 할 때 오히려 그때 이제 조금 9월, 10월 뭐 조정장이 또 온다 하면 추가로 분할 매수를 이런 기회에 별로라고 할 때 사놓고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못 올랐던 다우나 가치주, 배당주 이런 것들 외면받았던 주식들이 또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사놓으신 분들이 또 보상받는 시기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사놔야 이렇게 달릴 때 좀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 성향에 맞게 지금 상황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이 됐는데 9월은 1년 중 가장 부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또 조정폭이 좀 더 커지면 개인적으로는 빅테크나 나스닥 S&P 500은 좋은 기회로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봤고요. 월요일날 영상 보시는 시점은 미국 휴장, 미국만 휴장입니다. 미국 캐나다만 휴장, 노동절,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고, 돌아오는 주에도 제조업, 서비스업이 발표되는데 요거 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노이즈일 것 같고, 시장은 이제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 연준 의장이 대놓고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의 모든 걸 다 몰빵하겠다, 고용 무너지는 걸 어떻게든 막겠다, 모든 걸 다 하겠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업률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그걸 볼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제가 주요 이슈들 적어놨습니다. 9월 애플 신제품, 10월 테슬라, 10월 아마존 이렇게 행사 있고, 9월부터 미국 대선 후보 토론 시작되기 때문에 이슈들이 아주 많은 9월,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9월 캘린더 이것도 넣어놨고, 9월 딱 하나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면 역시 9월 18일 FOMC 회의에서 드디어 2년 반 만에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가 되겠습니다. 9월 캘린더도 이걸 캡처하셔도 좋고, 소목 라운지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해둘게요. 거기 올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다이어리나 이런 데 메모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큰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다가오는데 어떤 주식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올해 출시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특히 유리한지, 또 제 실제 투자 사례를 담아서 금리 인하할 때, 금리가 하락 사이클 다가올 때 어떤 주식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주식들을 반대로 축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놓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제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법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들로만 제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댓글 더보기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